한때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걸. 내가 약해지면 멀어지고, 내가 외로우면 조용해지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연을 끊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왜 최고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척 안 하고 억지 미소 안 지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상대가 싫어도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하며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에도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고문입니다. 늙어서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식이 버거워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억지로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명은 깎여 나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소모는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좋은 척하며 지내는 사람일수록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허탈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저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갈 때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가짜 공감과 가짜 관심을 주고받는 일상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는 더욱 무섭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끊을 수 없다는 착각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끊으면 안 되는 인연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독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선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뒤 처음으로 편안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선희 씨를 들러리로 취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늘 자리를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선희 씨의 말은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례해지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넌 성격이 좀 심심해서 내가 없으면 사람 못 만날 거야.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착취자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처음엔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매일매일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얼굴로 웃고 진짜 내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척을 안 해도 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 생기는 피로일 뿐입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이 아닌 사람과는 멀어지는 용기입니다. 늦게라도 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억지 미소가 사라지고 내 얼굴에도 진짜 웃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참견하는 사람 없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괴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말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내 자식한테 그걸 다 해줘? 돈을 왜 거기다 쓰니? 같은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설입니다. 걱정이란 포장으로 던지는 비수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욕망과 판단하려는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주변은 오히려 반대로 내 일에 손을 대고 내 선택을 비웃고
내 결정에 태클을 겁니다. 사소한 음식 취향부터 가구 배치, TV 채널, 외출 시간, 휴대폰 문자 하나까지 시시콜콜 간섭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들만 남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순간 내 선택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날카로워집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삶은 그 관계 안에서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위치 하나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도 전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순남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같이 살 수 없어 둘째 아들과 합가를 결정했지만 그 선택이 인생 최대의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주고 말벗도 대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조금만 드세요. 살찌면 혈압 오르잖아요. 그 옷 말고 이 옷 입으세요. 이게 훨씬 단정해요. 친구분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는 걱정이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제였습니다. 자신의 식단대로 음식을 맞추고 외출 시간에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오순남 씨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연락처도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순남 씨가 여행을 가려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행은 다음에 가세요. 순남 씨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새벽에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평온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습니다. 간섭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견받지 않는 하루가 진짜 힐링입니다. 부질없는 인연을 끊는 순간 그 누구도 내 삶의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끊기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잊히고 속을 털어놓으면 험담의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연을 굳이 지키느라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연락을 끊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아줄수록 진짜만 남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계산적인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끝내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침묵 속에서 진짜 친구는 그 침묵을 뚫고 다가옵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비로소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인연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찾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억지로 연결된 관계는 결국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도 견디고 상처도 보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인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인연을 유지하려는 순간부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한때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180명이 넘었습니다. 친목 모임, 교회 지인, 학부모 인맥, 친척들까지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날에도 정작 자신이 챙긴 사람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혜 씨는 전화를 차단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연락이 없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은 한 달 전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 혼자 지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진심이 있는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혜 씨의 전화기에는 12명의 번호만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은 매달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끔은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웃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수십 명에게 인사했지만 내 속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단 12명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다 끊고 혼자가 되면 처음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우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피어난 인연만이 꽃이 됩니다. 인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끊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인연을 먼저 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까? 이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나만 낯가리나?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를 소비하고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이 나를 구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가슴을 졸이고 누가 험담을 했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뻐 보여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부질없는 인연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집요하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연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줍니다. 가식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웃는 표정 하나에도 칼날 같은 평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에도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선택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 요즘 왜 그런 옷 입어? 그 나이에 그런 걸 해?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애정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나를 틀렸다고 규정짓고 자신의 시선에 끼워 맞추려는 잔인한 통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나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정자 씨는 예전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평판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주변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흉보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시기 정자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변하자 그동안 자신이 애써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끊고 모임을 거절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멋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에 매여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정자 씨는 짧은 머리에 편한 옷을 입고 혼자 책 읽고 걷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은 단 한 번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도 자식 눈치 보느라 사고 싶은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체면 맞추느라 안 가도 될 식당에서 억지로 밥값 내고 누가 아프다 하면 자동처럼 지갑 열어야 하는 삶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지옥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바로 부질없는 인연입니다. 생색내는 친척, 손 벌리는 지인,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감정 착취가 반복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아껴도 남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마지막까지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뼈처럼 박히게 됩니다. 친구 생일 챙기느라, 조카 결혼식 가느라, 며느리 생일 선물 사느라 정작 내 건강검진비는 미루고 내 신발은 낡아도 그냥 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돈은 남의 손에 흘러갑니다. 관계는 남았지만 내 삶은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인연을 끊는 순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던 약속이 사라지면 택시비와 밥값이 아껴집니다. 소모적인 선물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게 됩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명숙 씨는 3남매를 다 출가시킨 뒤에도 늘 돈은 나눠야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생활비, 손주 용돈, 시댁 제사비, 친구 회비까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는 지출에 허리가 휘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졌을 때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아꼈어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조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친구 단톡방을 나가고
가족 단체방도 조용히 묵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돈을 정리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간소하게, 용도는 기념일에만, 생색 없는 관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가 전화해 주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자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요즘 작은 여행을 즐깁니다. 스스로에게 고급 화장품을 사주고 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니까 늙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됐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길입니다. 남에게 흘리던 돈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인 이유는 그 누구도 내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살아야지 남한테 쓰다 비면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